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고 노동계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장 긴급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던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혐의의 공무원 등은 기소됐습니다. 무효 처리됐던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했고 노동계도 국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서울과 과천을 연결하는 남태령 고개에 트랙터를 실은 화물차들이 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트랙터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농업 정책이 새롭게 바뀌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도 있고요. 또 이런 혼란이 너무 오래 가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너무 좀 어려운 여건이 되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도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응답 없는 헌재를 향한 날선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금 힘들고 사실 보면은 빨리빨리 좀 해결이 돼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야 국민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세를 위해서는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탄핵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거 전국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안정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모든 상업인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탄핵이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장을 가도 다 한숨소리. 정말 이제 민생을 돌보는 정말 참 위정자로서 돌아가시기를 특히 그거에 발판을 만들어 우리 헌재가 제발 도와주시기를. 시민단체도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의 봄을 맞이하고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권력기관에 기대지 맙시다. 우리 시민이 나섭시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 내란범들을 바로 처단할 수 있게 우리가 나섭시다. 헌법재판소가 역대 최장 심판 기록을 매일 경신하면서 농민과 시민, 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각지에서 국민 총파업에 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일터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사업장 긴급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김규희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 선박 구조물을 실은 대형 운송 장비가 들어옵니다. 신호수 3명이 차량 앞뒤로 둘러싸고 운전사와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안전 운행을 돕습니다. 감독관들은 조선소 내 보행로와 차로가 명확히 구분됐는지 적정 인원의 신호수가 배치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차량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 장치를 직접 눌러보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합니다. 지난 8일 영암의 한 선박 구조물 제조업체에서 20대 신호수가 대형 운송 장비와 공장 벽 사이에 끼어 숨지는 등 최근 전남 지역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노동당국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에 나선 겁니다. 용접 불티가 작업자한테 튈 수 있으니까요. 난연 소재, 타지 않는 소재 이제 작업복, 작업 장갑 이런 것들을 좀 착용 후에 작업하실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인공지능 카메라의 설치에 관련된 약간의 그 시정 조치를 받았는데요. 그 주 운전석과 보조 운전석이 서로 연동되지 않는 이런 모니터에 대한 개선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올해 전남 서남권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4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명 더 늘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100일간을 중대재해 감축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사망사고 위기경보 발령이라든지 긴급 안전교육,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추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 전남 지역에서 100명 넘는 노동자가 숨지는 등 현장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SNS를 통해 역사적 현장에서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면서 힘내라고 말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온 국민과 함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라면서 비상계엄과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윤석열의 탄핵 파면뿐이고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산 무안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김산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기소했는데 김 군수가 이들과 공무원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 군수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8억 원 상당의 관급 공사 물품 계약 과정에서 8천만 원 상당을 뇌물로 주고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나갈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선발이 완료됐다가 무효 처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소속팀은 새로운 국가대표 선발전 불참을 지시했고 국가대표 선발을 주관한 연맹에서는 불참 선수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지난 2월 마무리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예카테리나 선수가 한국 역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바이애슬론 종목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엔트리 마감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기존에 선발된 국가대표 명단을 무효화하고 새로 선발전을 치르겠다고 통보했던 대한바이애슬론 연맹. 소속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에 발탁됐던 전남체육회는 소속 선수들에게 선발전 불참을 지시하며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발전에 불참한 랍신과 스타로드 매츠 선수에 대해 연맹이 징계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바이애슬론 연맹은 올해 초 관련 회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라면 징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해야 되나 이런 심의, 자격, 논의 이렇게 해가지고 안건을. 징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한체육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연맹의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면서도 우선 연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종목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결과를 받고. 한편 소속팀인 전남체육회는 기존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선발전을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며 특정 선수 선발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가전을 했는데 이걸 무효화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부참 통보를 하면은 협의가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선수고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까. 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연맹과 소속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애꿎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올해 초 여순사건 특별법의 개정으로 희생자 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8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여수에서는 사건 발발지인 신월동 14연대 주둔지에 오는 5월 여순사건 홍보관이 문을 엽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1948년 10월 19일 국군 14연대에서 제주 4.3 진압 파병을 반대하며 시작된 여순사건. 14연대가 주둔했던 그 자리에 여순사건 홍보관이 건립됐습니다. 신월동 220제곱미터 부지에 5억 8,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현재 전시품 설치와 주변 정비 등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5월 개관을 앞두고 잠시 중단됐었던 전시 설계 용역도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상징성을 알리고 관련 지자체가 경쟁 중인 평화재단, 평화공원을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주변에 나무냉하고 신월로 맨발 걷기 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걸 스토리텔링해서 유족들하고 시민들이 치유 휴식의 걸린 공원으로 여순 사건 다크 투어리즘과 지역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의 현장으로도 적극 활용됩니다. 여수시는 특히 지역 공동체 상생의 기틀이 마련됐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모두가 여순 사건의 피해자라는 공감으로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순 사건은 올해 초 특별법의 개정으로 희생자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오는 8월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여수시에는 이미 일주일 만에 피해 신고 21건과 유족 신고 7건 등 28건이 새로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말에 시작된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 사업도 지금까지 261명에게 5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근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에 대한 지역 차원의 공감과 공생, 공존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목포시가 발표한 문화도시센터장 임용을 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문화예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단체들은 오늘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측근 인사가 전문성 검증 없이 임용됐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훼손을 지적하고 절차 검증과 인사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 참여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정치적 인사가 아닌 문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의 재선정을 촉구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제가 장흥군 해동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중근 의사 순국 시간인 오전 10시 15분에 맞춰 전통 제례와 안중근 의사 약사 보고, 유언 낭독과 추모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장흥군은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 자원 개발 사업을 통해 해동사 일대를 추모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관들의 감식 기술 연마를 위해 화재 원인을 밝히는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오늘 장흥 전남소방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소방본부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22개의 소방서 화재 조사관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에 불을 피우는 등 실제 현장을 재현한 뒤 화재 원인과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용철 전남소방본부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감식 기법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과학적인 화재 조사로 화재의 유형과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지방의회에서 의회 사무기구 설치 기준과 사무기구장 직급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안군 의회 안원준 의원은 오늘 건의문을 통해 현행 기준이 지방의회 규모와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무기구장 직급이 대부분 5급에 머물러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방의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남군 의회는 제343회 임시회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해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 국격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제121회 이달의 영상기자상 수상작에 목포 MBC를 선정했습니다. 목포 MBC 홍경석, 고재필 기자의 김값은 금값인데 물김은 헐값의 폐기까지 보도는 지역 뉴스 탐사 기획 보도 부문에서 단독으로 이달의 영상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완도경찰서는 무인 판매장에서 특산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여성을 범행 열흘 만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15일 저녁 완도의 한 특산품 무인 판매장에서 김과 수산물 등 118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영암군 학산면의 한 폐기물 처리 작업장에서 불이 나 한계동 일부를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작업장 내부 폐기물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5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새 길을 열다를 주제로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야외 미술 전시와 모도 보물찾기 대회, 청소년 경연 대회와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강진군이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전액 군비를 지원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해외 역사 문화 탐방을 지원합니다. 이번 해외 역사 문화 탐방에는 강진 지역 중학교 10개교 중2 학생 전원인 260여 명이 참여하며 일본과 중국, 대만 등 학교별로 선택한 국가를 방문하게 됩니다.